이미 영상은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원본 영상들 중에서 원하는 부분을 스크린샷으로 만들고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그럴듯하게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경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AI 기반 A/B 테스트로 채널의 성공적 방향성 설정하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이번 과정을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은 컨텐츠 제작자로서 가장 중요한 재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 감각이 일반 대중의 감각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건 좀 별론데 하고 느끼는 이런 나의 취향과 관련된 것이 사실은 일반 대중의 취향과 일치한다면 정말 굉장한 힘이 생기겠죠.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 또 지루해하는 것을 사고나 연구의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직관을 발휘하기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내가 제작하고 있는 이 영상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반응을 직접 수집하고 그 반응에서 일관된 패턴을 영상이 릴리즈 되기 전에 감지해낼 수 있다면 영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블라인드 테스트는 영상을 태블릿에 넣어서 서울의 강남역 사거리의 큰 커피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분명 혼자 앉아있는 이들이 계신데 우리 영상이 타겟팅하고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고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흔쾌히 이 요청에 응해 주셨었는데요. 그 후에는 준비된 질문지에 따라서 아주 간단히 소감을 청취했습니다. 대략 10명 정도의 데이터를 모으면 일관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어떤 글로벌 화장품 그룹의 영상을 만들 때 이 방법을 처음 제안해서 썼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재미있는 건 다음 프로젝트 때 그 브랜드 담당자가 이번엔 먼저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생각은 평균적인 시청자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이 대중의 생각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것들을 기반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성공적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혹은 친한 이들이 모여있는 그룹 채팅방에 영상을 공유해서 피드백을 요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건데 여러분과 친밀한 감정에 있는 지인들에게 영상의 평가를 요청한다면 그 평가의 결과물에는 당연히 여러분을 향한 선의, 즉 편견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인 A/B 테스트 역시 같은 맥락에서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A/B 테스트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2개 이상의 버전을 실제 사용자에게 노출한 뒤에 어떤 버전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지 데이터로 판단하는 실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가능한 반드시 같은 조건 안에서 최소의 변수 하나로만 A/B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A/B 테스트의 결과를 결정한 그 요인을 가장 명징하게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편의점을 방문하는 영상, 금요일에 지하철을 타는 영상을 올리고 금요일에 올린 지하철을 타는 영상의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편의점보단 지하철이 인기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A/B 테스트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0억 달러의 기부금을 받은 최초의 후보였고 그중 7억 달러를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뉴스레터의 구독률을 높이자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뉴스레터 안에 구독하기라고 쓰여진 빨간색 버튼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골랐습니다. Sign up, learn more, join us now, sign up now. 이 문항들을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했고 가장 많이 뽑힌 항목은 learn more였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learn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했죠. 그래서 뉴스레터는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컨텐츠로 채워야 되겠다라는 방향성까지도 얻어낼 수 있었던 테스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A/B 테스트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제목 및 썸네일 A/B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2주간 최대 3개의 서로 다른 제목과 썸네일을 테스트하고 비교하고요. 테스트가 끝나면
성과가 가장 좋은 타이틀 제목과 썸네일의 조합이 모든 시청자에게 표시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여행 콘텐츠와 관련해서 2개의 썸네일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약 3일간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 썸네일이 10% 넘게 많은 시청시간 점유율을 기록해서 최종 썸네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제목과 썸네일을 골라주는 기능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오늘 목적은 여러분 채널 컨텐츠의 방향성에 대한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썸네일 A/B 테스트 컨텐츠는 여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영상으로, 제목은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던 여행이었다 라고 2개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썸네일 문구의 톤 하나만 바꿔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A에는 감성에 호소하는 제목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으로, B에는 이미지보다는 모두가 놀랐다라는 전형적인 후킹성 문구가 잘 보이도록 넣었죠. 이 테스트로 얻은 결론은 시청자들은 적어도 아직은 감성적인 컨텐츠보다는 정보 위주의 컨텐츠를 기대하며 이 채널의 영상을 클릭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다음번엔 정보성 썸네일의 제목만 또 다른 분위기로 대조시켜서 진행해보면 더 정교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 여행을 하면서 지하철을 탔더니 한국인들은 너무나 조용하더라. 그래서 한국인들은 왜 조용할까에 대해 보여주는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썸네일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한국인들의 지하철 그 조용한 현장을 보여주는 컨텐츠인 것처럼 썸네일과 제목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조용함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부각시키는 썸네일과 제목으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또 많이 다르죠. 앞으로 내가 어디든 여행을 갔을 때마다 콘텐츠를 찍는다면 이렇게 신기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할지, 아니면 내 생각과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해 관찰력을 발휘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방향성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선 썸네일과 제목을 뽑아야 되겠죠. 챗GPT에게 위의 내용을 설명하고 각각의 적당한 썸네일 문구를 뽑아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서울 여행을 하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 조용해서 놀랬어. A/B 테스트용으로 썸네일과 제목을 뽑고 싶어. A. 서울의 지하철의 조용한 장면을 보여주는 현상에 집중한 컨텐츠의 썸네일 제목과 테스트 제목. B. 서울의 지하철이 조용한 이유, 한국 사람들이 조용한 이유에 대한 의미. 이렇게 해서 입력했더니 역시 챗GPT는 잘 뽑아주네요. 딱 봐도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A 안의 썸네일 문구는 No One Talks로 정했고요. 타이틀 제목은 이렇게 후보가 있는데, 저는 후킹을 위한 텍스트는 첫 번째, 답이 궁금한 질문의 형태이거나, 두 번째, 미완결 형태, 즉 그 뒷부분이 뭘까 궁금해할 문장 형태를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썸네일에서 의문문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미완결 형태인 The Quietest Subway I've Ever Seen으로 가보겠습니다. B안은요, 썸네일 문구는 Korea Silent Culture, 제목은 The Hidden Reason Seoul Feels So Quiet로 뽑았습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 더 자극적인 문구들이 필요하면 더 요청하시면 되겠죠. 좀 더 자극적으로 라고 요청했더니 What's wrong here? 이런 문구를 뽑아주는데, 이런 것도 후킹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썸네일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I로 요즘 썸네일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선 컨텐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 썸네일을 제작할 때는 컨텐츠에서 사용된 이미지들을 스크린샷으로 만들어서 그 이미지들을 기준으로 아래의 프롬프트와 함께 제작하시면 AI가 만든 썸네일이라는 이미지를 조금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영상은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원본 영상들 중에서 원하는 부분을 스크린샷으로 만들고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그럴듯하게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A/B 2개의 썸네일을 만들어서 썸네일 항목에 A/B 테스트 부분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최대 3개까지 업로드 할 수 있는데, 혹시 3개까지 맞춰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2개까지만 만들었으니까 2개만 입력할게요. 타이틀 앤 썸네일 탭을 선택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면 이틀에서 최대 2주의 기간 동안 유튜브가 알아서 2개의 썸네일을 노출하게 되고, 2 중 많은 선택을 받은 썸네일을 최종 썸네일로 확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선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서 중급, 고급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요. 이게 PC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좌측 하단에서 설정을 클릭하시고 채널, 그리고 기능 사용 자격 요건을 클릭하신 뒤에 중급, 고급 기능을 각각 사용 설정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 인증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해당 페이지에서 안내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끝으로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죠.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조회수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잠재 시청자들이 여러분의 컨텐츠에 반응하며 클릭으로 이어지게 하는 능동적 행동을 유도하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클릭을 시켰느냐가 아니라 썸네일을 누를 당시 시청자의 기대치를 영상에 얼마나 채워줄 수 있었느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청 시간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A/B 테스트 2개의 썸네일을 만드실 때 여러분의 영상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부분, 거짓말 같은 것들이 썸네일 항목에 기재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두 번 실험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값을 얻으려면 동일한 기준으로 최소 5번의 영상에서 시도해보고 그 추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교정 작업을 거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컨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 젊은 친구들이 인생의 슬로건처럼 말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